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0명입니다. 법조인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만 농민 중에는 국회의원이 단 1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단 1명, 500만 자영업자 중에는 단 3명만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국회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위성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께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하고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주 맞는 지적이세요.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고민도 많았죠. 그러나 이게 정치 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선거법 전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아직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뭐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받고 80년에도 50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천교육 대상자가 됐습니다.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네. 수 없는 거죠. 제가 몇 바로 가지 더 해제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 그러면 사과를 했는데 저를 국무총리가 4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네.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사과는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의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장된 문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럼 물어보겠어요. 네, 하나만.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총량제 토론이고요.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권영국 후보께 발언 시간 드립니다. 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자, 아까 전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이 그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선수범하셨어야죠. 또 하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면 직능대표라든가 이런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단일한 뉴스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끝나고 나니까 또 이준석 후보와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 이야기만 자꾸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결선 투표에 있으면 이 난리를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결선 투표제를 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입장은 뭡니까? 답변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 여기 답변 주세요. 그럼 아까 그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 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이 제가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공천위원장을 하면서도 비례대표 공천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왜곡이고요. 왜곡이 아니고요. 예, 일단 왜곡. 여기 답변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왜곡 자꾸 발언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답변하십시오. 결선 투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결선 투표는 저는 뭐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통일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엄 전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셔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 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건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로 계속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네, 떨어진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국 후보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네네 아까 자꾸 끊기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 네. 대선 때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부터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한다는 거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방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결선 지금 투표제가 제가 되면- 말씀드린 거는 네.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결선 투표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네네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주의 성평등의 핵심은 의회에서 네.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에서도 공천할 때 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지켜지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여성 비율은 20%, 60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다인데도 OECD 평균 33%에 한참 못 미칩니다. 네. 현재 성평등 공천 규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죠. 여야가 합의하면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시긴 합니다. 네,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이 검토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럼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잠시만요. 제가 좀- 이재명 제가 답을 제가 아무도 답까지 아무도 안 듣고 했습니다. 나서 그러면 제가 이준석 아무도 후보 안 발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발언 신청이 좀 늦었습니다. 아무도 안 김문수. 했습니다. 먼저 네, 제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먼저 신청한 네. 후보께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 답변을 듣고 이준석 후보 답변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게 특정성, 그러니까 소수성이 30%, 40%를 넘어야 된다라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좀 다음 단계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소수성을 성소수라고 잘못 표현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제가 소수성을 30% 할당한다고 얘기한다고 저를 비난하시던데 그건 한참 몇 년 전에 다 해명한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발언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답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날 그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이 국회로 딱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글쎄, 한참 그거는-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2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그다음 제가 네,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 5개가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또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 말고 딴 것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또 지금 미국의 워싱턴 한인 회장이 제임스 신 그 회장이 우리 이재명 회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바로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도 고발해놨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은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선에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빨리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100명도 늘리겠다, 30명도 늘리겠다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럼 증거 없는데 국민들이 왜 유죄가 인정했겠습니까? 나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발언 순서가 엉키는 바람에 질문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답변을 듣고 싶다면 이준석 후보의 시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이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이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잘못 설명한 것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양도하시겠습니까? 예,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예. 20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그 얘기를 한 건데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초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은 본인이 사전 지식 조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네, 발언 시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의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양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이따가 제가 봐서 답변할 게 있으면. 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 왜 저는 매우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네,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 갖고는 안 되겠죠. 20초 드릴게요.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은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20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초 드렸어요. 예, 20초 드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비난을 막 하셔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 얘기 드리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네, 권영국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56초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또 수사받던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도 또 수사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배소연 씨가 그 지인인 동거하던 지인이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네, 김문수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